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봄 이사철 이제 지나갔고요. 사실상 1년 중에는 비수기로 접어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달라요. 분양시장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향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시각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물어보십시오.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나가는 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둘 거고요. 797-0300번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들 문자로 접수 받을게요.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꼬박꼬박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좀 잘 쉬고 오신 거예요? 네,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오늘 관련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 대책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서는 리츠 관련한 그 규제들이 이제 9월쯤 풀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또 리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떤 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지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많이 투자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리츠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면 되게 길지만 우선은 이제 완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수익형 주택에 대한 투자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돈이 큰 자금이 들어가면서 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조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1000평짜리 이런 것들을 이제 1000평, 2000평짜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주택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갔을 때는 수익으로 지금 은행금리 1.75%인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다른 또 형태의 투자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서울 중심부 투자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땅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임차라든가 수요자의 레벨을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집만 있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자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중심부에 땅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말고도 또 이제 하나 있죠. 비슷한 게 뉴스테이인가요? 뉴스테이. 뉴스테이도 이제 중산층을 위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심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전이어가지고 좀 맨 땅에 뭔가 개발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땅들 외에는 현재 자리 잡혀 있는 곳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리츠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심부에 한 더 건은 일어날 수 있겠죠. 몇 건 정도는. 이제 그때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수요자층이 어떤 쪽이냐 이런 것들을 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사하시고서 투자를 들어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들요 저희 챙겨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 지역들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서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이제 전화 상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전화번호 계속 나가고 있어요. 2077-6330번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요? 저기 금호 사거리에 있는 신도 브레뉴 1차. 금호 사거리에 있는 신도 브레뉴 2차. 1차. 1차? 네. 예. 이게 어느 동네라고요? 의정부시. 의정부시. 네네네. 네. 그게 요새 앞으로 좀 전망이 괜찮은가 알고 싶어서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텔레비를 못 보거든,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전화 계속 들고 계셔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네. 혹시 몇 평형이시죠? 40평. 40평이요? 네. 그러면 1차 하면은 금호동 신도브레뉴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차. 네, 1차. 예. 자, 제가 그 도로 앞에 있는 거. 예. 저기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위에 있는 거. 예, 바로 앞에 있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자, 그거 하나 좋은 점이 하나인데. 자, 우선은 일단은 우리 지금 방송을 안 보고 계셔서 나중에 한번 제 방송 보세요. 제 지도를 네. 보면서 설명을 내 드려야 방송은 되니까. 어디를 틀어야 나오나? 시장님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예. 대표님 설명 좀 들어주세요. 네. 예. 네. 자, 의정부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뭐 한참 이슈도 있었고 뭐 개발되는 것도 있고 막 네.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 40평대면 사실은 이제 네.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게 지역적인 레벨하고 조금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평수가 좀 지역치고는 대중적이지 않은 평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예 안 지으면은 주변에서 또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수요층이 굉장히 좀 얄팍한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베이스를 좀 깔고 네. 가고요. 네. 자,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 터미널, 네. 의정부 터미널 바로 위에 아파트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 밀락이 택지지구, 고산 공고 택지지구 위에는 이제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수요자에 비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분산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개발에 의해 갖고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수요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일단은 도시 개발을 하면서 수요자는 아직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 지금 상황보다. 의정부에 뭐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개발 도시가 워낙 많이 지금 이제 의정부 시청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쪽 도시로 그 옛날에 뉴타운이 가능 들어온다고 택지지구 그렇죠, 예. 가능 택지지구가 다 해제가 됐죠. 여기가 개발이 되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택지지구가 그 해제가 되면서 주변에 이제 택지지구로 이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0평대가 네. 예. 매가가 한 얼마나 가죠? 3억 5, 6천이나 4억 정도 많이 가면 그렇게 갈 텐데. 아니 내놔보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대형 평형은 그렇고요. 이제 30평대로 좀 기준을 잡아보자면 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과 바로 위에 옥정 신도시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밑에서는 지금 30평대가 뭐 2억 한 5, 6천이다. 2억 한 7천이다. 그럼 위에는 한 1억 8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식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거 말고라도 주변에 개발지구가 자꾸 있어요. 밀락 2지구, 택지지구도 있고 송산지구도 있고 주변에 막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 받을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분위기는 조금 뭐 이주 세대로 인해서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형적인 의정부 주변에 그냥 주변 아파트다. 1등 아파트도 아니고 요것은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호재는 아니지만 좋은 그림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그곳이 이제 주변에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어쨌든 수요자가 있을 때는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는 게 낫다고요? 네네네 그렇죠. 예. 조금 안타깝지만 2억 한 7천, 8천하고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1억 8천이면요. 굉장히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30평대로 계산했을 때. 예, 특히나 40평대는 더 이제 수요자가 없으니까 더 그렇겠죠.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혹시 재방송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새벽 2시에 재방송이 나가요. 근데 그때 너무 늦잖아요, 시청자님. TV 보셔도 좋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머니투데이 방송 접속하시면 부동산 가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다가요. 예. 이제 제 신화선을 치면 이 방송을 제가 하도 이게 유튜브를 통하셔갖고 다 보고 오세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찾아도 사실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그걸 예. 다 보고 오셔서 너무 송구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다 올려놓고 있어요. 아, 네네. 대표님의 홈페이지? 예, 제 블로그에다가 다 알겠습니다. 올려놓으면 네. 머니투데이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 그렇군요. 루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오금동 대림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오금동 대림아파트. 네. 예, 2006년 10월에 제가 매입을 했고요. 예. 당시 6억 8천에 32평 매입했는데 네. 그 당시 1억 9천 대출 받아가지고 샀어요. 네. 대출금은 지금은 모두 갚았고요. 아, 네네. 그 집은 처음부터 전세 주고 저는 관악구 쪽에서 전세로 예. 살고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리고 제 집은 지금 현재 그거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네네. 만약에 팔면은 재투자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 예, 궁금하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하신 물건이 있는 곳이 오금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인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금동이 아파트 그 사실 때 네. 그 주 목적이 어떤 거였나요? 재건축이었나요? 아니면 재건축 위기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그 얘기가. 당시에. 그렇죠. 지금 2006년도. 네. 2006년도에 재건축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 건데 네.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렇게 오금동 대림아파트 옆에 주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네, 있죠. 네, 네. 그리고 예. 옆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고 오른쪽으로 지도상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이제 잠실 쪽이고요. 이쪽 자체가. 그리고 네. 여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방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이동, 오금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은 여기에서 1등 아파트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이제 뭐 재건축 이야기는 뭐 한참 멀었긴 했지만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조차도 지금 재건축 이야기로 지금 왔다 갔다 뭐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럼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그 30평대 대지 지분이 대략 한 뭐 20평대 되는 것도 있고 시세는 한 8억 정도 가요. 이게. 네. 시세가 8억인데 지분은 지금 현재 20평이다. 그럼 우리가 참 좋은 방향으로 한번 봐줬을 때 여기가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그냥 최고층이 15층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게 이 정도면 좋게 봐준다라고 넉넉하게 한 130% 지분 21평에 130%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27.3평이 나오거든요. 이 올림픽 아파트에. 그럼 27.3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쪽 시세가 한 8억 정도 가는데 평당 한 3천만 원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조차도 사실은 1등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내용이 조금 안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일단 요렇게 한 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대림 아파트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핀 아파트죠. 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어쨌든 시세는 지금 옛날에 산 거보다는 떨어진 거네요. 그럼 그죠? 예. 네네, 뭐, 한 8, 9천인데, 예. 그 지분 자체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분이 보통 뭐, 한 13평 이렇게 작아요. 여기가. 근데 그 13평이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는 또 고층이 굉장히 높아요. 더 많이. 하지만 그냥 비슷하게 좀 넉넉하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좋게 봐줄 때 한 130%로 계산을 했을 때 지분이 13평이니까 130% 계산했을 때 지분이 몇 평 안 나오잖아요. 18평 정도 나오는데 그럼 요즘 시세 한 5억 8천에다 5억 9천 나누기 18평을 하게 되면 평당 한 3,200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내용 안에 사실은 내용 안에 지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싼 거죠. 지금 5억 8, 9천도. 재건축으로 시장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2, 3년
지금도 좋아지기 스타트를 시작을 했고 임대주택이 비율이 줄어들고 통합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강남 3구로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이 점점 앞으로 하반기가 될 거라는 그 어떤 느낌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재건축 시장에 계신 분들이 재건축 시장을 좋게 어떻게 끌고 나가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집은 재건축 하기에도 연도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지정되어 있는 게 2017년도까지란 말이에요. 재건축 시장을 좋게. 물론 그때 가서 또 연장해갖고 법을 또 좋게 풀 수는 있지만 그럼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역부동산에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니까 나도 마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막 탈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타이밍을 잡자면 그러면 지역 부동산에서 선수촌 아파트도 최근 들어서 한 1억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 바람을 같이 탈 거예요, 이게. 내용은 좀 없지만 지분이 좀 작다는 이유로 비교 대상은 계속 되겠지만 그 재건축 바람이 앞으로 1년 후에도 불 거고 계속 불 거라서 일단은 8월 달에 어떤 그 한강변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이 쭉 오를 거고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잠실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도 밑도 끝도 없이 지역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사실은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지역 부동산 가서 지역 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스탠바이 했다가 바람 조금 더 불 때 그때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아, 재건축까지 바라볼 필요 없이. 재건축까지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산 가격도 되게 비싸게 사셨지만 그 인플레에 대한 기간적인 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연한도 되게 좀 그렇고요. 지금 이거 재건축 들어간다 그래도 한참 걸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파는 타이밍은 아니니까 재건축을 이걸 실제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또 진단을 해봐야 돼요. 경제 흐름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팔 때는 아니지만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지켜보다가 파는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그림으로 일단 보시고 지금은 내용을 더 자세히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쨌든 뭐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매입한 금액이 될까요? 어느 그 정도 선까지 바람이 불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지분이 13평이면요. 재건축 끝까지 갔을 때는 자기 분담금이 꽤 많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어머님, 네. 제가 똑같은 이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송파 쪽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 그것도 늘 궁금했고. 네. 아직은 그거 하나밖에 가지고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약간 마음도 안 편하고 해서.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역 부동산에서는 내용 상관없이 막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놔두라는 소리예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냥 팔으라고 그런 지금 이제 매매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그냥 팔으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요 막 거래가 이루어져요. 막 거래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목적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청자님. 추후에 또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빨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저기 고양시 삼성 아이파크 2차고요. 네. 예, 신길뉴타운 7구요. 네. 둘 중에 이제 분양구를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네. 투자용으로 어떤 게 괜찮은가 해서요. 고양시랑 신길 뉴타운 쪽 둘 중에 이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길뉴타운하고 삼성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실입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투자용으로요. 투자용으로? 네. 자, 삼성지구는 몇 평이시죠? 근데 30평이거든요. 아이파크. 네,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삼성 지역이 있고요. 이 삼성지구 때문에 그 원래 삼성 택지지구가 여기인데요. 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자리가 잡혀져 있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A급 지역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있지만 가격은 조금 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역적인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요. 삼성 택지지구 역세권 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된 이런 정도는 1,300에서 1,400대 그리고 조금 먼 쪽 있죠? 여기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쪽은 1,100만 원대, 1,200만 원대 이렇게 시세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자체가 1,300~1,400대에 지금 뭐 매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중심부에 있는 가격과 비슷하다. 근데 중심부에 있는 것과 연도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조금 더 오버돼 있다. 갖고 계신 게 별 내용은 없어 보이니까 요것은 투자용으로 돈이 1, 2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적절하진 않다. 왜냐하면 진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지금 분양권에서 돈이 좋다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몰린 것 뿐이지 사실은 실속주의자들은 삼성역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사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것들은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지역의 단점은요. 주변에 이제 구파발이 있기 때문에 그 구파발 때문에 삼성 지역, 요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이제 구파발역이 들어와가지고, 예, 이 지금 구파발역은요, 여기는 한 5억 5천대 가요, 매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삼성지구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실속주의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길뉴타운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몇 단지죠? 몇 타운이죠? 신길뉴타운 7구역 7구역. 25평이요. 예. 신길뉴타운 7구역 25평. 지금 시세가 어떻게 갑니까? 4억 6천 그 정도 하더라고요. 조합원께요? 아니, 저기 일반 분양이? 거요. 네, 비슷하던데요, 가격은요. 뭐 어쨌든 지금 보신 게 일반 분양 거예요? 네. 신길뉴타운 7구역이요? 네. 예, 지금 그거를 피를 주고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사시는 겁니까? 피가 3천 붙었대요. 피가 3천을 주고 사신다? 네. 그러면 원래 시세는 얼마예요? 일반이 4억 3천이고요. 조합원께 4억 정도 되나 봐요. 조합원 거는 사지 마시고 굳이 사시려고 그러면 일반 걸 사세요. 네. 이제 조합원 거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사장이다 보니까 사장은 곧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면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는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뭐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건 좀 말씀드리고 그 7구역이 지금 포에스티움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레미안? 네, 맞죠? STM. 네, STM.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풍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7구역 자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투자로 했을 때 4억 3천이면 평당 뭐 말씀하신 것처럼 4,500대, 3,400대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300대. 그러니까 이게요, 가격이 분양가 자체도 뭐 1,500대로 들어가는데 투자해놓고 차익을 본다라는 것보다 이것 또한 실속주의 아파트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기 좋은 아파트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 때문에 더 가격이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은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네.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 도움을 못 받았다. 무료 세미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6월 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들 소개시켜드려야죠. 세 가지 매물씩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2077-6393번으로 궁금한 사항들 전화주시면 매물 정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ANC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들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은 김영조 소장님의 매물 먼저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자, 방 3칸, 화장실 2칸 구조로 되어 있는 매매가 3억 4천만 원, 전세가가 무려 3억 2천만 원,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서 신혼부부나 고액 연봉의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매력적인 매물인가 잠시 뒤에 양재동 매물 열어볼 거고요.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도 볼게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테헤란로 중심 지역이 있죠. 그리고 삼성동 한정개발의 핵심 지역인 이 지역의 역세권의 투룸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상암동입니다. 강북권에서 신도시로 지금 현재 산업 IT 단지로 형성된 지역이죠. 여기에 고밀도 개발 지역에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개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철문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 그리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는데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4,3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이거 먼저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투자 포인트 먼저요. 일단은 교통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이 트리플 역세권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골드라인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보시면 2호선과 9호선입니다. 여기에 분당선까지 가세한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삼성동과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동의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서울의 중심 2030 도시 기본계획의 중심 틀이 강남 중심부 삼성동 인근 테헤란로 중심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이스 산업의 핵심 축인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과 코엑스 라인이죠. 여기에 접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의 가장 중심지역 역삼동에서 골드라인인데요. 여기에 4천만 원대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 같은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틈틈이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가운데서도 골드라인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주변 지역 좀 더 볼게요. 입지적인 장점 꼽으라고 한다면 뭘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강남하면 얼뜻 떠오르는 부분이 강남대로라든지 여기에 테헤란로 중심부를 상당히 생각하시는데요. 본 매물이 여기 골드라인 이런 중심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이 현재 선릉역이 보시면 2호선과 분당선이 있죠. 이 지역과 도보 6분 그리고 선정릉역에 보시면은 9호선과 여기에 분당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 본 매물 지역이죠.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에 4개의 중심축이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강남대로 중심축이죠. 여기에 바로 하단 쪽에 테헤란로 중심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 봉은사대로 축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학동대로 축이 있습니다. 이런 4개의 중심축을 아울러져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지역이 고급 주거단지에 접해 있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맞은편 삼성동 상단에 보시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고급 학군인 대치동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가치기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 선정릉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 속의 쾌적선이 최고라 볼 수 있는 강남 중심부라 볼 수 있죠. 여기에 강남 8학군의 중심부가 바로 지하철로 한정거장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뛰어난 역삼동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만 하더라도요,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 어떤 거 먼저 좀 챙겨볼까요? 네, 앞으로 그 강남 지역이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에 고급 인력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교통편이 지금 현재도 좋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바로 좌측에 강남역이죠. 여기에 신분당선이 추가로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용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그 도심 중심부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도시 건설안도 같이 신분당선 착공과 맞물려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바로 한정거장 이동하시면 삼성동 역입니다. 여기 삼성역 주변 같은 경우는 GTX 광역교통망이죠. 여기가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동탄이라든지 일산, 평택 이런 그 주변 지역까지 의정부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중심 3개 노선의 핵심 라인이 지금 삼성동에 교차한다는 그런 광역개발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멀게 의정부까지 KTX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참고로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심부에 보시면은 지금 테헤란로 쪽에 보시면은 현재 잠실동 롯데타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2017년도 시집지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주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삼성동 한전부이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인해서 여기에 115층 건물과 더불어서 6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또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런 규모를 토탈해서 인접 지역에 보시면 72만 제곱미터죠. 여기에 코엑스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을 발묶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마이스 산업 핵심 단지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우리 국제계로 복합다 실어서 최고의 기틀을 다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핵심 본거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인접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롯데 칠성 부지라든지 다양한 개발이 또 맞물려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구글에서 바로 테헤란로 인접 지역에 아시아 캠퍼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만큼 IT 이런 창조 산업의 기틀이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벤처단지에서 개발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만큼 테헤란로 중심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본 매물 지역 역삼동 같은 그 효과를 튼튼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5월 말이잖아요. 네. 한 넉 달 정도 뒤, 한 뭐 10월쯤 되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매물은 2개 단지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33세대인데요. 여기 양면 도로가 7m와 6m에 접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은 기본적으로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 매물 노열층이 3층이 되겠습니다. 특히 옵션이 기본인데요. 여기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 여기에 발코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에어컨부터가 시스템 에어컨으로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한샘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경쟁력이라든지 실거주 수요한테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분양가가 2억 9,800만이 되겠습니다. 삼성동과 바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로 놓을 경우 보통 2억 5,500에서 2억 6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안정적으로 미래에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삼동 하면 아시겠지만 테헤란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수요가 탁월한 지역이죠. 이 매물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1금융권에서 약 3.3% 정도 활용하신다면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순수한 연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 대비했을 때 약 7,800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수익률이 약 9% 정도 가까운 그런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을 향후에 받아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첫 번째 매물로 역삼동 매물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도 염두에 두고 움직여볼까요? 예, 맞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강남의 어느 지역에 깃발을 꼽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매도 차익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동 인접 지역에 이 테헤란로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이 향후에 황금성 부분이라든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중성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다 점검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영조 소장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올게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2014년도 10월 10일에 딱 준공이 완료된 이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 70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고요. 3룸입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3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금의 2천만 원 정도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매물이네요.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양재동 매물, 어떤 부분에 저희가 또 염두를 해두고 움직일까요?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본 매물지 인근은 강남의 가장 많은 그린벨트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도 과천과 세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는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돼서 자, 아파트를 신축 중이고 현재 입주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곳의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의 중심이고 대중교통의 이용 면에서 양재동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중요한 추천 포인트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최고 수혜지로 양재동. 자,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자, 매매가 3억 4천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2천만 원 투자. 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2천만 원 투자로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시세 차익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수익형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임대인 수익률이 높은 현대기아차 본사, LG연구소 대기업이 업무 빌딩의 코트라, 도로교통공단, AT센터 등 또 총 270개의 R&D 센터, 밀집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 따른 안정적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근 지역에 대규모 R&D 연구 단지도 있고요. 뭐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지역이에요. 입지적인 여건들, 특징들 살펴주시죠. 네. 자,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자,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자, 강남대로, 양재대로, 경부고속도로 등 자, 그 매우 빠른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로가 모두 다 접해 있는 그 물건지며 인근엔 자, 매원초, 언남중, 언남고 등 교육 환경 또한 매우 뛰어난 점 그리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서 주거 환경에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고 있고 삼성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의료시설 이용에도 부족함이 없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맨 처음 이제 살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로 좀 봐주신다면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 그린벨트 해제 개발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올해 2015년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R&D 센터 개발로 인한 만여 명의 연구원 입주, 석박사 학위자들이 무려 6천 명이나 됩니다. 자, 본 매물지와 또 접해 있는 현대기아 본사에 8천 명, LG R&D 센터 4천 명, 코트라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밖에 양재 화해단지 개발, 파이시티 개발, 국립의료원 12,000세대의 개포 재건축 수요. 자, 이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을 머금고 있죠. 이제 건물 한번 볼까요? 준공 완료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저희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선생님. 자, 본 매물 쉽게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하는 복층 구조입니다. 자, 방 3칸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이미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교통량이 매우 많은 양재 대로변에서 볼 때 매우 예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매물이 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분리,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자, 상주 관리인은 아니지만 관리인이 배정돼 있어 주 3회 전체 청소,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물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쓴 건물이 되겠으며 자, 50m, 6m 양면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자, CCTV 및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모두 기본 옵션으로 모두가 다 설치되어 있는 내구성이 또한 매우 튼튼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외관이 매우 예쁘다고 일단 먼저 자랑을 주셨고요. 내부 사진 저희 살펴봤는데 괜찮죠? 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매매 가격이 3억 4천입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가격으로는 아마 가장 저렴한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금이 무려 3억 2천만 원. 자, 대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제한 2천만 원으로서 내 집 장만을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장 투자에 중요한 요소인 매도 타이밍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접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으며 자, 월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이용하여 투자 시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달 70만 원에 연 1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준공 완료된 건물이고요. 방 3개로 구성이 돼 있지요. 매매 시 유의할 점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매번 이 시간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발품을 팔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임대 수요, 개발 호재, 도로 여건, 건물의 규모 직접 발품을 팔으셔서 자, 어쩌면 인생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부동산 매매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며 부동산
매매를 하는 만큼 꼭 현장 답사를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부 사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들, 위치 궁금하다 전화 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양재동 매물이었습니다. 정리하시죠. 어느덧 마지막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마포구로 가겠습니다. 상암동 매물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선 공항철도 6호선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면 매물이 나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7층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합니다.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자, 두 번째 매물 어떤 포인트 갖고 있을까요? 살펴봅니다. 상암동이에요. 어떤 네. 투자 포인트로 임해볼까요? 일단 상암동 마포구에서 신성장 거점으로 굉장히 이 지역을 산업화시키고 있는 지역이죠. 첨단 IT, 미디어,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의 핵심 포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제로 보시면은 풍부한 임대차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로 배후단지에 보시면은 뭐 홍대라든지 주변 지역의 합정 이런 대단히 업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차 수요, 6호선 골드라인을 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이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43제곱미터인데요. 우리 그 신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튼튼한 그런 형태로 지어진 집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넓은 전용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액 투자,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종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얼마나 매력 있나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주변 지역 좀 봐주시죠. 네, 입지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이 인접해 있다. 그리고 주변에 트리플 역세권, 여기에 녹지가 전체 그 면적의 거의 2분의 1 정도라는 그런 녹지 환경, 그리고 많은 외국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 요건도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첨단 IT, 미디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왕성하게 돼 있죠. 특히 그 방송국 미디어 매체 같은 경우는 목동이라든지 바로 여의도, 그리고 상암동인데요. 이 트라이앵글의 중심이 지금 현재 상암동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외국 업체의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든지 주변에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 지역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에 입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관시설이 잘 되므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체들이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속속 입주하고 있다는 그런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배후 지역 여의도라든지 홍대 상권이 배후에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수한 학군이죠.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연대라든지 홍대, 서강대 이런 주변 지역에 약 9만 명 이상의 학생 수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도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많은 녹지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들 없나 이거 살펴보러 갈게요. 뭐 마포구 하면 호재 많기로 소문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매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거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상암 DMC 산업단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6, 7년 전부터 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첨단 IT, 미디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이 전 지역에 포진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800개 업체가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제2의 코엑스 단지로 이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상암 DMC 역 주변에 보시면은 롯데 쇼핑몰이 지금 현재 건축 허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여기에 그 쇼핑몰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가 있는데요. 상암 DMC 업무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랜드마크가 현재 공사 중에 그 터파기가 한 상태에서 현재 스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7월 중에 서울시에서 재매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주변 지역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호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2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예견될 수 있는 아주 업무타운이 고밀도로 개발되는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암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매물 지역이 현재 미개발지가 현재 약 4만여 평인데요. 본 매물 지역은 그 중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제3종 주거단지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준주거라든지 이런 종상향을 통해서 주변 지역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상향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에 애국인 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여건도 탄탄한 지역적인 개발 호재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보러 갈 차례입니다.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건물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자,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 건물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인데요. 이 매물은 그 상암대로 보시면은 8차선 대로변으로 강남 테헤란로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대로변과 직선거리로 약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쾌적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양면 도로인데요. 한쪽이 8m고요. 한쪽이 6m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은 총 7층으로 지어집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1층은 주차장이 되겠고요. 2층, 3층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 5, 6, 7층이 노열층으로서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채광이라든지 조망권이 좋은 7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넓은 거실과 여기 투룸, 발코니, 옵션 부분도 기본 투룸이지만 기본적으로 풀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어컨부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여기 한샘에서 실제 인테리어에 같이 공동 작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거주 수요한테 상당히 편안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임대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점검해 주세요. 네,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 매물이 현재 보시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인근 사례를 보시면은 보통 그 43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2억 6천대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전세가를 생각할 경우 약 2억 1,500에서 2억 2천 정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이내에서 소액 투자가 가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고급 인력으로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가, 월세 수익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은 보증금 3천만 원에 기본 월세 90만 원 잡더라도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대비했을 때 수익률도 약 11% 정도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향후 이 지역의 종상향이라든지 주변 개발 가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방송 중에 모든 것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게 부족합니다. 2077-6393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해주시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ANC 도시개발 김영종 소장과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